강재인, 넌 내 거야. 절대 못 뺏겨. 은호의 죽음, 도희의 억울한 사고, 그 모든 비극의 그림자,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진범은 바로 황기찬과 강세리.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황기찬이 재인을 향해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걸. 회사에서 도윤과 함께 있는 재인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은 질투로 물들었고 사랑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집착 광공으로 돌변한 황기찬, 그리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감금. 과연 재인은 끝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찬과 셀이, 이들의 몰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여왕의 집 충격 전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인은 늦은 저녁 퇴근길,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미행의 기척,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검은색 승용차. 재인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황기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 입꼬리를 올린 표정은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재인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손 놔. 재인은 즉시 반항했지만 기찬의 손아귀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말 좀 그만하고 타. 얌전히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억누른 분노와 광기가 섞인 톤이었습니다. 재인은 온 힘을 다해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억지로 차량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이러는 건데? 운전대를 움켜쥔 채 기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게 될 거다.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굵어지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며 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재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미 당신과 끝났어. 왜 집착하는 거야? 기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너 혼자뿐이야. 나한테 넌 아직 전부야. 그 말에 재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숨은 광기와 집착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손목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각. 기차는 이미 준비라도 한 듯 수갑을 꺼내 재인의 손을 제압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재인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쳤다. 널 잃고 난 뒤부터 난 제정신이 아니었어. 기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차량은 숲길로 들어서더니 곧 오래된 별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외딴 숲속, 인적 하나 없는 곳. 어둠 속에 묻힌 건물은 이미 감금과 광기의 무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별장의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재인은 걸음을 버티려 했지만 기차는 강제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재인은 공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곳. 기차는 불어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낡고 음산했습니다. 거실은 가구가 거의 없었고 커튼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어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인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침대와 작은 탁자 그리고 쇠사슬이 달린 고리가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설마 이걸 위해서? 재인은 벽에 고정된 쇠사슬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기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이제 도망 못 가. 강재인, 넌 내 거야. 절대 못 뺏겨. 제인은 손가락으로 체인을 더듬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당신 방식이야? 사랑한다는 핑계로 가둬놓는 거. 황기찬은 체인 끝을 발로 톡 차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네 옆에 그놈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그놈, 당신 아직도 남 탓부터 하네. 당신이 한 선택은 당신이 책임져. 그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인과의 거리를 손바닥 하나만큼 남겨두고 의도적으로 그 틈을 비워두었습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겹치는 지점에서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곧 익숙해질 거야. 내 옆에서 숨 쉬는 게 다시. 제인은 고개를 젓고 눈을 곧게 맞췄습니다. 익숙해질 일 없어. 난 내 옆으로 돌아가지도 안. 돌려. 그는 짧게 끊었습니다. 시간을. 그가 손목의 수갑을 확인하고 체인의 고리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사이 제인은 방의 구조를 훑었습니다. 오른쪽 벽에는 녹슨 난방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관 고정 브레킷 하나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작은 흔들림이 균열이 될 수 있다고 제인은 직감했습니다. 바닥 모서리엔 빗물이 모여 얕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습기가 스며든 틈새는 장시간 방치된 공간의 허술함을 말해주었습니다. 황기찬이 작은 손전등을 켜서 방 한가운데를 비췄습니다. 정면의 탁자 위에는 물 한 컵과 미지근한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포크 옆에 반드시 놓인 하얀 알약 두 알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그러나 준비된 동작으로 식판을 밀었습니다. 먹어, 힘이 있어야 생각도 하지. 제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약은 빼, 독일 수도 있잖아. 의사처럼 구네. 그는 씁쓸히 웃더니 알약을 집어들어 자신의 혀 위에 올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넘기고 입을 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만족해? 연기든 증명이든 상관없어. 널 믿을 이유가 없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그게 믿음이야? 굴복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 사이로 천장 구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바깥 폭우의 둔탁한 울림이 교차했습니다. 제인은 컵을 들어 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는 약했고 플라스틱 잔 특유의 뻣뻣한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만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식도가 뜨겁게 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벽에 기대 팔짱을 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해봤어. 내가 선택했으니까. 아니야, 넌 날 떠났고 세상은 날 밀어냈지. 난 그 틈에서 버티려고 한 거야. 버티려고? 제인은 웃음을 삼켰습니다. 버틴다는 말 뒤에 숨으면 뭐든 정당해져?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넌 내 사람이고 그 사실은 안 변해. 제인은 체인을 당겨 손목을 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피부를 파고든 쇠의 날이 따끔거렸지만 통증은 생각을 더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앞머리 속에 숨겨둔 납작한 머리핀을 혀끝으로 한번 건드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언젠가 문을 열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가장자리를 발끝으로 톡톡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조용하고 안전해.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널 못 데려가. 여기가 감옥이라는 건 빼고? 감옥이라면 열쇠는 나한테 있지. 그래. 근데 넌 한 가지를 몰라. 갇힌 게 나만이 아니라는 거. 무슨 뜻이야? 넌 내 선택에 갇혀 있어. 제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깊고 질겨. 황기찬은 미간을 좁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 잘한다. 근데 말로는 못 나가. 그래서 머리 쓰는 거야. 그는 이내 몸을 굽혀 제인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눈가에는 잠 못 잔 밤의 그늘이 진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광기가 아닌 지친 인간의 흔적이 잠깐 스쳤다가 곧 다시 사라졌습니다. 도망칠 생각 하지 마. 안 해. 그는 낯설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거짓말. 지금은 안 해. 제인이 짧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너를 본다. 감정의 기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은 말없이 뒤로 물러나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내가 가진 걱정들 거의 없어질 거야. 내가 정리할 거니까. 정리? 시선, 소문, 기사. 불편한 건 사라져. 그 정리에 사람 하나쯤 더 지우겠지. 그가 잠깐 정지한 듯 멈칫했고 이내 어깨를 말아 올렸습니다. 너는 입만 다물면 돼. 나는 말할 거야. 그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낮고 길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아프게 굴지 마. 아픈 건 내 놈의 양심이지. 그 말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두꺼운 문짝이 프레임에 맞물리며 묵직한 소리를 냈고 바깥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금속성의 클릭이 이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이는 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 속에서 쿵 울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벽을 더듬었습니다. 난방 배관 브레킷을 손톱으로 살짝 밀자 고정 나사 하나가 반 바퀴가량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 모양의 머리. 맨손으로는 어렵지만 핀을 이용하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소매 끝단의 박음질을 2번 뜯어 작은 머리핀을 끄집어냈습니다. 핀 끝을 일자로 펴고 손가락의 바른 물기를 이용해 미끄럼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배관 아래쪽 손목 사슬에 리벳과 슬리브 사이를 찔러 넣어 어린아이 손가락만한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고 감각을 잃지 않으려 손끝에 거의 모든 집중을 모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의 걸음 그리고 반 박자 늦게 따라붙는 또 하나의 걸음. 제이는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문틈 아래로 비치던 빛이 한번 가려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곳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 틈만 있으면 돼. 제이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핀을 밀어 넣었습니다. 리벳이 아주 조금 움직이며 손목을 조이던 쇠의 각도가 변했습니다.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고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녀는 숨을 고르고 박동의 리듬에 맞춰 조금씩 각도를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의 강약이 2번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사슬의 끝부분이 반틱 정도 느슨해졌습니다. 아직 손을 뺄 수는 없었지만 다음 기회에는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제이는 반사적으로 핀을 손바닥으로 감추고 팔을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황기찬이 들어섰고 이번에는 젖은 코트 대신 얇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담요와 작은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춥지? 춥든 덥든 상관없어. 여긴 감옥이니까. 그는 담요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수건을 탁자에 올렸습니다. 잠은 자야지. 꿈자리가 편하진 않겠네. 악몽 꾸게 될 테니까. 꿈
꿈은 네가 꾸는 거야, 제인.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깨어있어. 제인은 그를 빤히 보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동공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집착의 소용돌이였을까요? 확인할 틈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리감을 두며 문가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오늘은 경비가 더 많아. 경비? 제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겁나? 내가 사라지는 게 겁나. 그는 했다가 바로 말을 고쳤습니다. 내가 다치는 게 싫어. 거짓말. 그는 씩 웃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일 수도 있지. 하지만 진짜 하나만 말하자. 해봐. 넌 내 거야. 제인은 담요를 잡아챘습니다. 그 말 마지막이다. 다시 내 앞에서 뱉으면 어쩔 건데. 내가 평생 듣기 싫어하는 말,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여줄게. 그는 문턱에서 멈춥니다. 뭔데? 제인은 체인을 끌어당겨 쇳소리를 냈고 또렷하게 뱉었습니다. 끝. 잠깐의 고요 후에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고 바깥에 발자국이 멀어졌습니다. 제인은 손바닥 속 머리핀을 다시 펴서 담요 가장자리 안쪽 솔기 사이에 꽂아 감추었습니다. 다음을 위해 작은 준비를 하나 더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으로 차가운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숨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미세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쇠사슬의 각도, 배관에 흔들린 손끝에 남은 감각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탈출의 선. 강제인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스스로에게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간다. 바깥에서 번개가 치고 잠깐의 백색 광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 방의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다시 어둠. 다시 빗소리.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주 가느다란 선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은 문이 될 것이고 문은 길이 될 것이며 길의 끝에는 마침내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별장 지하실의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기 조명은 일부러 어둡게 조정되어 있었고 얇은 전구 하나가 깜빡이며 제인을 비췄습니다. 사슬은 여전히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환기찬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라도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탁자 위에 와인을 따르자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물결쳤습니다. 우리 한잔하자. 옛날처럼. 제인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옛날은 끝났어. 넌 아직도 그걸 몰라? 환기차는 와인을 홀짝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는 걸 알아. 그래서 시작하는 거지. 새로. 새로? 감금이랑 폭력이 새로야? 그는 웃으며 잔을 내려놓고 제인 앞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눈빛은 번들거렸고 어깨 너머로 들이운 그림자가 벽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 도윤이랑 있는 거 보니까 미치겠더라. 네가 웃는 얼굴, 네가 손잡는 거 다 내 건데. 제인은 손목에 사슬을 당기며 날카롭게 맞받았습니다. 니거? 사람을 물건처럼 말하지 마. 난 당신 소유물이 아니야. 황기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 대신 마치 고백이라도 하듯 숨을 고르게 내뱉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떠난 순간부터 난 텅 비었어. 회사도 돈도 자리도 다 가졌는데
내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세상을 다 잃어도 넌 못 잃는다. 제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집착이야. 그래, 집착이다. 집착이면 어때? 그 집착이 널 여기 있게 만들었잖아.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몸을 숙였습니다. 숨결이 피부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난 널 이렇게라도 붙잡을 거야. 내가 날 증오해도 상관없어. 내가 내 앞에서 울든 소리치든 다 좋아. 내가 사라지지만 않으면 돼. 제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짓 언젠가 내 목을 조를 거야. 넌 내가 만든 감옥에서 못 나가.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깨져나갔습니다. 좋아. 증오해. 그래도 넌 여기서 나랑 있어야 해. 내가 날 떠나겠다고 할 때마다 난 널 더 세게 묶을 거야. 알아? 제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떠날 거야. 너 같은 놈 옆에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말에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제인의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애써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죽는다고?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있어야 해. 그래야 내가 널 보지. 그는 제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마치 안도라도 한 듯 손을 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탁자 위 와인을 집어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나. 도윤도 내 주변 모든 사람도. 내가 기댈 사람은 나밖에 없어질 거야. 제이는 차갑게 눈을 빛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 곁에는 아직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아무리 지우려 해도 넌 절대 다 못 지워. 황기찬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번지며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넌 내 옆에서 숨 쉬면서 매일 그걸 기억하게 될 거야. 그가 방을 나서며 다시 문을 걸어 잠그자 제인은 산산조각 난 잔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파편 몇 조각이 쇠사슬 바로 옆까지 흘러왔습니다. 날카로운 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제인은 속으로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낼 방법 내가 스스로 가져다 주네. 별장은 숲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길, 그리고 밤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황기찬이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강제인을 구하러 올 수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제인과 연락이 끊긴 순간부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위치 추적도 되지 않는 상태. 그는 제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땐 도윤 씨가 날 찾아줘요. 도윤은 이 한마디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지하 감금방 안에서 제인은 조각난 와인잔의 파편을 손가락 끝으로 슬쩍 잡아챘습니다. 손목에 쇠사슬의 파편을 비비며 조금씩 긁어내자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피가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오면 반드시 빠져나가. 그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이 다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제인은 황급히 파편을 손바닥 안에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황기찬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어. 계약도, 증거도.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제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계약? 증거? 내가 쌓아온 건 결국 내 무덤일 뿐이야. 그래도 괜찮아. 무덤이라도 내가 같이 있으면 돼. 황기찬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원했는지 이제 알겠지? 제인은 몸을 획 돌려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내 손길은 더럽기만 해. 나한테 절대 닿지 마. 기찬의 눈이 번뜩였지만 곧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넌 결국 날 받아들일 거야. 한편 도윤은 정호성을 찾아갔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 씨가 사라졌어요. 황기찬이 데려간 게 분명해요. 정호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황기찬이 소유한 별장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몇 번 함께 갔던 외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놈 결국 선을 넘었군. 두 사람은 곧바로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오성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차량을 확보했고 도윤은 경찰에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잘못하면 제인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장서. 기차는 나도 잘하니까. 아니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인 씨는 제게 맡겨주세요. 도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성도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별장 앞 숲길에 검은 차량이 멈췄습니다. 도윤과 오성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작은 칼을 쥐고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습니다. 지하에서는 제인이 여전히 쇠사슬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쇠가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가 손끝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 탈출의 순간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의 발소리와는 다른 날카롭고 조심스러운 기척. 제인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도윤 씨? 아니면 누군가가 온 거야?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별장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오성은 바깥을 경계하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안에 내가 들어가. 난 뒤를 막을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지하실. 황기찬은 다시 제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미친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그런데도 아직 난 널 사랑해. 제인은 사슬에 묶인 채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범죄야. 넌 날 파괴하려는 거야. 아니야. 널 지키려는 거야. 다른 남자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있는 게 나아. 기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들더니 쇠사슬을 풀 듯 말 듯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광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고개만 끄덕이면 풀어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 내 옆으로 돌아오는 거야. 제인은 눈을 치켜뜨며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날 가둬놓고 협박하는 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순간 문틈에서 미세한 기척이 스쳤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도윤이 온 것입니다. 기차는 눈치채지 못한 채 제인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대답해. 다시 내 여자가 되겠다고 하면 모두 끝나. 제인은 심호흡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끌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나긴 하지. 내가 끝나는 거지.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리며 도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기찬. 손 떼. 황기찬은 놀라 몸을 획 돌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제인은 숨겨둔 와인잔 파편을 꺼내들며 쇠사슬을 빠르게 끊어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도윤은 기찬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기찬은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도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끝까지 맞섰습니다. 철제 탁자가 쓰러지며 와인병이 산산조각 났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인은 풀려난 손목을 움켜쥐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황기찬. 몸싸움 끝에 도윤은 기찬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그의 팔목을 꺾고 숨을 몰아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제인 씨를 가둔 순간 넌 이미 끝났다. 기찬은 피투성이 얼굴로 비웃었습니다. 끝. 아니야, 난 아직. 그러나 제인이 그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넌 스스로 무너진 거야. 이제 널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갈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내가 지켜온 모든 게 산산조각 날 거야. 황기찬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손을 잡고 지하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별장 밖에는 오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그녀는 쓰러질 듯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한 짓 모두 드러나게 해야 해요. 도윤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싸울 겁니다. 멀리서 별장이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온 고함과 깨지는 소리는 곧 세상으로 번질 진실의 전조였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이제 그들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제인과 도윤이 손을 맞잡은 순간 복수의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은호의 죽음, 도희의 억울한 사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과 배신들. 이 모든 죄악이 결국 어디까지 밝혀질까요? 여왕의 집,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곧 더 충격적인 전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